이전까지 하신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하고 천주교인도 많으셨어요. 그러니까는 이거 하라고, 개종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, 기독교를 믿든, 이슬람교를 믿든, 불교를 믿든, 업장소멸하고 믿으십시오. 사실은 저는 되게 중증 환자예요.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심각해요. 그래서 2009년에 11년 됐죠.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가지고 아까 스님이 이제 초창기에 이제 마루타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. 근데 어찌되든 업보인지 10년째 마루타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고요. 스님께서는 저를 이제 유지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. 사실은 이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계속 피드백 하듯이 계속 돌아가요. 그 얘기도 제가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. 저는 2009년도에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나 되게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저는 끌려왔습니다. 제 아내한테. 그 당시 제가 되게 외적으로는 너무 성과도 많이 내고 일도 잘 풀리고 되게 하여튼간 기대 이상으로 잘 나갔었어요. 근데 희한하게 제 아내는 그런 저를 보더니 당신 좀 문제 있는 것 같다고. 그러니까 제 아내는 이제 요 부분은 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제 선배죠. 저보다 먼저 경험을 했던. 한번 가봐야겠다. 근데 제가 사실은 제 아내 말을 잘 안 들어서 안 되는 편이거든요. 주로 안 들어요.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런 뭐 없이 그냥 이제 꿈에 끌려가듯이 그냥 끌려가서 이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, 기독교 모태신앙 그 신자였기 때문에 특히 좀 무서워했어요. 불상 이런 거를. 그 나이에 되게 어색했었는데 제가 무슨 용기와 무슨 기회로 그런 스님께 상담을 받고 그로부터 10년 넘게 계속 제 병을 치료하고 또 유지하고 그러고 있는지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요. 스님께서는 이걸 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스님 제가 이해하고 또 스님이 쓰셨던 이제 표현으로 인생의 병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저는 인생의 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훨씬 저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님을 통해서 이제 진단받은 인생의 병은 뭐였을까요? 진단명이.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. 10년이니까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. 뭐 감기 같은 것도 뭐 올해 감기 걸렸다고 내년에 감기 안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뭐 더 심한 병에 걸릴 수도 있고. 제일 제가 본질적인 병명은 성년은 됐는데 성인이 안 됐다라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서 뭐 주민등록증도 받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했는데 사실은 저 자체는 저의 어떤 업에 의해서 제가 쌓은 걸 수도 있고 제 전생일 걸 수도 있고 부모님의 도움이 아니라 있겠지만은 애가 결혼을 했다.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애였다라. 그러니까 애가 만나서 그냥 몸만 컸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해서 애기 낳고 뭐 직장생활, 사회생활하면서 잘 살아온 것처럼 보였는데 애가 결혼을 했으니 결국 문제가 생기겠죠. 결국은. 시기의 문제가. 뭐 사실은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건 문제가 있는 삶이겠죠. 그렇죠? 모르고 살아도.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병을 고쳤는지 잘은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동의가 됐고 스님의 안내를 따라서 치료를 받았고요. 그건 이제 한참 된 일입니다. 한 5, 6년 이상 됐었던 진단이었고요. 그 사이에 뭐 하나씩 고쳐나가다가 또 제 아내가 그 스님과 얘기를 하던 중에, 이 사람이 좀 주사가 심하다. 접니다. 주사가 뭔지는 아시죠? 맞는 거 말고 이제 술 먹고 술김에 하는 버릇들이 되게 안 좋은 버릇들이 많다. 저는 사실은 없진 않았는데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요. 제가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.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심한
잘못하면 정말 뭐 생명이 자칫했으면 이런 뭐 일도 겪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고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그냥 고쳐져 버렸어요. 그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진단 치유 교정 유지가 아주 내 인생에 저한테는 그 깊은 본질적인 것부터 사실은 뭐 주사가 심하다는 건 사회적으로 뭐 무리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은 심각한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까지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거죠. 제가 보기에는 제 인생이 계속 레벨업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왜 애들 게임 좋아하는 이유가 계속 하면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. 뭐 아이템이 늘어난다거나 내가 쓸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난다거나 우리들도 예를 들어서 뭐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자산을 쌓다 보면은 그냥 OLED 몇백만 원 하는 에어컨 정도 OLED TV 하나 사지? 그래도 자산이 쌓이면은 뭐 차 한 대 사지? 또 쌓이면은 뭐 집 한 채 사지? 이런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런 느낌. 그런 식으로 레벨업이 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인생의 병이, 뭐 스님께서 말씀하신 인생의 병 말고도 실제 몸의 병도 생기고 사건, 사고가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꼭 주위에 3명의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의사, 선생님, 변호사, 세무사. 예. 의사 선생님 당연히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분들이고, 세무사는 내가 뭘 더 내야 되는데 좀 덜 내게 좀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이고, 변호사는 뭐 상식과 말로 안 통하는 거를 법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해주는 이런 전문가들이 꼭 같이 있으면 좋고, 그런 경우 한두 번씩 있으시잖아요. 근데 이 전문가들은 사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들이죠. 예, 내가 정말 명의를 만나가지고 제 병을 고쳤어요. 그렇다고 제가 병이 나은 거지 몸이 건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정말 뛰어난 세무사를 만났어요.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. 낼 거를 좀 합리적으로 좀 덜 내는 거죠. 변호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. 근데 제가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제 스님과 이 인생 치유 프로그램 또 업장 소멸 프로그램 이거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더해서 실제로 제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더 내가 그리고 있는 꿈들을 찾으면서 살 수 있고 그런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다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안 풀리거나 뭐 복잡해지면 돌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, 그게 그냥 단지 내 마음의 안식이나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뭐 에너지와 솔루션을 주는 그런 분으로 저는 주지스님을 생각하고 있고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